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은 많은 비용과 시간의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서 한 번 합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합격한다는 것은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일정 부분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운조차도 실력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주 작은 실수입니다. 이 전기 기능사는 전원을 한 번만 넣고 그 다음에 일단 감독관에게 작품을 제출하게 되면은 더 이상 반환이나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까지 이 작업이 완벽한지 혹은 실수가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해야 됩니다.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되도록 많이 써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 번 점검을 해야 여러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에서 마지막으로 작업을 완성한 다음에 확인하여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기 기능장 실기 시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역시 전기 기능사도 함께 보면서 무엇을 유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인쇄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곳에다가 이렇게 공구 박스 같은 곳에 적어서 시험장에 가셔서 잘 보고 시험을 응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산에듀 홈페이지, 그 다음에 다산 공부방 전기기능사 실기 게시판에다가 자료실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기능사 실기 필수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제어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처음 작업하실 때 일반적으로 제어반 많이 작업하시는데요, 제어반에서 어떤 부분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어반이 다 끝나게 되면은 물론 작업하면서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끝난 다음에 확인하게 된다면 첫 번째 MC랑 EOCR의 핀 번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C랑 EOCR 핀 번호 중에서 전원은 그리고 주접점은 똑같지만 MC인 경우에는 A 접점이 10번이랑 그 다음에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EOCR의 경우에는 A 접점이 10번이랑 5번이 됩니다. 두 개가 빠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 혼동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C의 접점 번호와 EOCR의 접점 번호가 혹시 서로 헷갈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릴레이, 타이머, FLS의 핀 번호입니다. 특히 이 FL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수인지 혹은 배수인지를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급수일 때는 B접점 4번, 2번, 배수일 때는 A접점 4번, 3번을 사용하게 되고요. 타이머인 경우에는 A접점, B접점을 보고 순시접점인지 한시접점인지 역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는 릴레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것이 8핀인지 14핀인지 11핀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가끔 11핀이 출제가 되기도 하죠. 이 11핀 릴레이에서 핀 번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2번, 10번, 145, 367, 1198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다음에는 제어반의 기구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구 그 제어반에서 좌우 위아래 위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혹시 거꾸로 이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보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베이스인 경우에는 12핀도 그렇고 8핀도 그렇고 이렇게 안에 있는 홈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 홈 부분이 아래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것이 붙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살짝 떼어서 홈이 아랫부분으로 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홈이 거꾸로 있는 것을 제어반을 벽에 부착한 다음에 알게 되면은요, 그때는 고치는 것도 훨씬 더 어렵게 됩니다. 혹은 제어반이나 뒤에 선 넣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면 더욱 더 곤란해지게 되겠죠. 반드시 제어반이 그 기구들이 반듯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배관입니다. 배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용되는 배관이 P2관인지 혹은 CD관인지 관의 종류가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작 본인은 작업하다 보면은 이 작업에 집중해서 잘못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 넣기까지 되게 되었는데 잘못된 것을 안다면은 그러면 문제가 정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선을 다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관에서의 관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에 하는 것보다는 배관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을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옆에를 둘러보세요.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작업한 것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때 빠르게 기구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배관의 종류를 옳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생수 같은 거 뚜껑이 있는 물을 하나 가져가셔서 중간중간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작업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 한 잔 먹는 거 30초, 1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내 작품을 둘러보는 것이 얼마나 심리적인 여유라든지 아니면 작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지 몰라요. 꼭 배관의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결선도 있습니다. 이제 결선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푸시 버튼 스위치와 그 다음에 셀렉터 스위치의 단자를 확인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이 푸시 버튼 스위치와 셀렉터 스위치의 단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어반이 있을 때 제어반으로부터 전선이 연결된 컨트롤 박스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벨 테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벨 테스터를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튼을 눌러볼 수 있죠. 혹은 셀렉터 스위치를 조작해 보면서 결선되는 것이 옳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선의 올바름을 확인한다는 것은 바로 푸시 버튼과 셀렉터 스위치의 경우에는 램프에 비해서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램프나 푸시버튼의 색상과 셀렉터 스위치의 방향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셀렉터 스위치의 단자 확인과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들이 램프 같은 경우에는 램프에서 이것은 뚜껑을 덮을 때 잘 좀 빠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덮을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뚜껑을 덮을 때 충분하게 박스 안에서 여유를 두시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덮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뚜껑을 덮은 다음에 덮을 때 선이 빠질 수 있고 선이 빠지게 되면 나중에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푸시버튼의 색깔이에요. 이 푸시버튼의 색깔, 그 다음에 램프의 색상은 완전히 실격 사유에 해당되죠. 물론 이 위에서 혹은 아래 앞으로 설명드릴 거 다 똑같지만 색상은 바로 실격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전원 넣어보지도 않고 실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상실감이 아주 큰데요. 여러분들이 색깔을 꼭 확인하시고 이건 역시 내 눈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주변 수험생들의 작업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3구형 박스가 있으면은 적적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옆에 거 보고 적적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회로의 색깔입니다. 이 주회로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는 주회로 선에서 색상이 표시되고 있죠. 예를 들어 흑색인지 그 다음에 적색인지 청색인지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경우에 따라 바뀔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정역회로인 경우 이렇게 정회로가 있는데 여기 옆에 MC가 역회로로 존재하게 될 때 이때 사용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청적흑인지 흑적척인지 이런 것들이 도면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회로 색깔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요. 단자대에서 만약에 단자대가 이렇게 가로로 있을 때는 색깔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RST라고 하면은 RSTE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자대가 세로로 있을 때는 무조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이것이 UVWE가 되어야 됩니다.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관일 때도 혹은 오른쪽으로 가는 관일 때도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퓨즈의 인입선입니다. 퓨즈의 인입선은 반드시 보조 회로로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 퓨즈의 인입선의 경우에는 황색 선을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퓨즈에 들어가는 선은 모두 다 황색 선이 되어야 되고 자, 그리고 퓨즈를 끼워 넣고 그리고 커버까지 덮어야 됩니다. 퓨즈를
혹시 다른 곳에다가 보관해 놓고 나중에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퓨즈를 꼭 작업이 제어반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커버까지 이렇게 덮어놔야 됩니다. 커버를 덮어놓지 않아서 미완성으로 실격하시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선 및 FLS 인출선 연결. FLS 같은 경우에는 인출선의 길이를 명시하게 되죠. 예를 들어 뭐 E1, E2, E3 단자의 경우에는 8cm, 10cm, 그 다음에 12cm 이렇게 쭉쭉쭉 빼놔라라고 이렇게 서로 길이를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선인 경우에는 어떻게 빼어놓으라고 도면에서도 표기하지만 반드시 감독관이 설명을 해줍니다. 감독관이 뭐 주회로만 빼놓으세요, 아니면은 출력 측은 접지만 빼놓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요구하니까 감독관에게 한번 내용을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감독관이 처음에 유의사항과 주의사항을 설명할 때 그때 잘 들었다가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들이 실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에 가서는요, 덜 조여진 단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혹은 단자가 가끔 덜 조여져서 완벽하게 전선의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자들이 혹시 덜 조여졌는지 확인을 하시고, 특히 피복이 단자에 물리지는 않았는지 이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램프의 전구를 조이는 방법인데요, 램프의 뚜껑을 빼게 되면은 이 전구를 조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역시 처음에 요소 작업할 때 하면은 더 좋기는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램프 전구가 가끔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의 전구를 조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제거, 이제 보조적으로 작업할 때 썼던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견출지를 사용하셨다면 견출지 같은 거는 붙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컨트롤 박스가 있다, 이구 박스 있으면은 여기에 뭐 PB1, PB2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안 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에 릴레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릴레이 베이스가 있는데, 릴레이 베이스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였다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뭐 R1 썼다면은 이거를 떼어내야 나중에 기구를 꼽고 동작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떼어내서 동작 검사가 유용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과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보시고, 혹시 유의사항과 주의사항에서 표기되지 않았던 내용들, 즉 감독관이 별도로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감독관이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건 시험장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감독관마다 성향이 다르게 되는데요, 별도로 요구한 내용들, 특히 별도로 꼭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지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다가 그 내용대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여기 시험장에 있는 19명은 이렇게 했는데 나만 혼자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9명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일 수도 있겠죠. 감독관이 별도 지시했을 수도 있으니 감독관이 이야기할 때는 귀를 쫑긋하고 감독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벨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는 역시 전원을 한 번밖에 넣지 못합니다. 한 번밖에 넣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 손을 떠나게 되면은 이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요 벨 테스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작업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혹시 잘못된 것은 없을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일찍 끝나서 일찍 나간다고 해서 점수 더 주는 거 아니고요, 한 번 더 동작 검사할 수 있는 기회 더 주는 거 아닙니다. 꼭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이 전기 기능사 시험은 일정한 실력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운이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운조차도 실력일 수 있겠죠. 평소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 번 확인하시고 점검하는 태도를 기르셔야 실제 시험장 가서도 긴장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더 완성도 높은 작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저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